며느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4세 시어머니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떠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2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운 건 갓 5살이 된 아들 민수와 뱃속에 있던 딸 민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을 청소하고 밤늦게 돌아와 아이들의 밥을 챙겼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민수의 교복을 사기 위해 민영의 학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남들처럼 살게 해주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죠. 순이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보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 꿈은 일찍이 접어야 했습니다. 20살에 만난 남편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내 전부야. 우리 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하지만 결혼 5년 만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순이는 두 아이를 안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시어머니의 독설은 순이의 가슴을 찌르며 그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오직 두 아이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이었죠. 순이 할머니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민영은 달랐습니다. 민영은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로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민영은 가끔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 대신 미소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민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하며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서운했지만 민영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민수가 중학교에 다닐 때 순이는 민수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공장 일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순이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다 참을 수 있어. 그 사건은 민수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기억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랑하는 여성 지연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죠.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외로움도 덜어지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서울에서 자란 세련된 감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왔죠.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순이 할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는 곧 서먹한 거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신혼집에서 순이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 지연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명절 때마다 혼자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지연이 도와주길 기대했지만 지연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순이는 말없이 웃으며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지연의 친구 수지는 자주 민수와 지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지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순이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실 때 저희는 좀 나갔다 올게요. 수지는 지연을 데리고 외식하러 나가며 순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런 수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겠지. 이해해야 더 레스트 오브 더 스토리.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여행은 우리 식구끼리 다녀올게요. 순이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연이 말한 그 한마디는 순이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선고와도 같았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다만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리고 그날 밤 방에 켜둔 스탠드 불빛 아래 서랍을 열어 통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집은 아들 명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요양원에 가야 하거나 어려워질 때 대비해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었죠. 지연과 민수가 여행을 떠난 날 순이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집 근처의 부동산을 찾았고 전세로 세를 줄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은행에 들러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 통장을 정리했고 일부는 자신이 살 요양원에 선불로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조용히 지역 아동복지단체와 노인복지단체에 이름 없이 보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던 거죠. 며칠 후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이가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들렀다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전세로 계약되었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요양원을 찾아간 민수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왜 아무 말씀 없이? 그때 순이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잖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보려는 거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지연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사적인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튀어나온 말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미 순이의 마음은 돌아설 대로 돌아선 뒤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순이는 평온하게 지냅니다. 작은 방, 조용한 식사 그리고 햇살 좋은 산책길.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더 챙겼어야 했다고요. 지연은 여전히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민영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왜 저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순이는 민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영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고 싶다. 마을 이웃 정옥 할머니는 순이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옥은 순이가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울 때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이야, 너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옥은 종종 순이에게 밑반찬을 나눠주며 아이들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정옥은 순이가 요양원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 재현은 민수의 고민을 듣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재현은 민수에게 충고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너와 지연 때문이야. 네가 먼저 나섰어야지.
민수는 재현의 말에 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순이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과 책 모임을 만들었고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요양원 벽에 자신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마을 풍경과 어린 민수와 민영의 모습이 담긴 따뜻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순이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민수와 자주 다퉜고 결국 둘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말이 큰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연의 친구 수지는 지연에게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어때 요양원 가신 거면 잘 된 거 아니야? 이제 너희 둘이 편하게 살잖아. 하지만 지연은 점점 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의 우정을 정리하고 홀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순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순이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했고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영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민영이 고등학교 때 입고 싶어 했던 새 옷을 사주기 위해 순이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민영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연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고 민수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순이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찾은 뒤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너 인생을 살아.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가 가족을 지킵니다. 만약 그날 지연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가족이니까요.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